빨리 하고 끝냅시다. 리니어 조사법, 리니어 프로빙에 대해서 다뤄보고 네. 이것도 다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는 건 아까 리니어 서치라고 하는 것처럼 다음 거 그냥 차례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키 값을 갖다가 K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키 값 가지고 주소를 찾았더니 여기에서 이 그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K값 위치에서 인덱스가 K였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했으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데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고 만약에 여기가 비었으면 그 뭐 자료를 갖다 삽입하면 되고 여기서도 충돌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더 큰 값에서 가는 거죠. 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다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반복해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키값을 가지고 해시 펑션을 갖다가 이렇게 산출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값에 해당되는 걸 K라고 하고 그거를 모드 함수를 가지고 찾는 걸로 보죠.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7개라고 하는 걸로 정해보자.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7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사이즈란 말은 뺐습니다. 이렇게 됐다. 글쎄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8, 그 다음에 1, 이게 키값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9, 6, 13 순으로 그 해시 테이블에다가 집어넣는다. 자료 입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시 테이블에다 입력한다. 이제. 넣기 작업을 해보자. 그럼 제일 먼저 순서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시간 순서대로 먼저 키값 8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8을 모두 7. 그러니까 7로 나눈 나머지 얼마냐면 1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따라서 해시 테이블은 7개에 해당되는 공간이니까 여기가 0, 1, 2, 세 번째 4, 5, 6. 그래서 7개에 해당되는 해시 테이블이 있죠. 이 중에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번에 해당되는 데다가 8이라고 하는 키 값에 해당되는 자료가 들어가는데 키 자체가 그냥 자료라고 한다면 여기에 8이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8에 해당되는 거 들어갔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가 비었으면 충돌 없죠. 그러면 바로 삽입하면 된다. 이번에는 1번에 해당되는 키값까지 가니까 1 모두 7하니까 역시 1이라고 하는 게 산출되죠. 그랬더니 뭐냐면 1번에 가니까 8이라는 게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충돌이 발생했죠. 충돌이 발생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 걸 하나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1번이었으면 2번에 해당된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데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을 가지고 산출해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6번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모드 함수를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게 얼마였냐면 1이었죠. 그래서 2 모드 7, 2라고 하는 게 나온다. 따라서 이거는 2에는 아무것도 없지 현재.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이 뭐를 집어넣냐면 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 이죠. 그래서 여기는 충돌이 발생하지 없죠. 그래서 2번 자리에다가 1번 값을 키값에 해당되는 거 키값 자체가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자 이거죠. 자, 세 번째는 9라고 하는 키값에 해당되는 걸로 자리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9 모두 7.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게 나오죠. 또 뭐냐면 이 자리에서 또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 충돌 발생.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산출해 보자. 7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였고 더하기 1이니까 3 모두 7이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3이라는 자리에 현재 충돌이 발생하지 않죠. 비었죠. 따라서 여기다 뭐를 넣느냐? 9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이건 충돌이 없음. 이렇게 산출. 자, 9까지 아쉬운 대로 들어갔고 6번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보자. H에 6. 자, 이거는 6을 7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 나머지 6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6번 자리 와서 보니까 비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6이라고 하는 거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충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 키값에 해당되는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다. 또는 키값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마지막 13이라고 하는 자료에 대한 거를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13 모두 7 했더니 몇 번이 나오냐면 6이 나온다. 6번에 이미 바로 전에서 발생해 이승의 충돌을 발생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7번에다 넣어야 되는데 7번이 없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H 13에 계산했던 거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모두 7. 그럼 13은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6이 나왔으니까 6 더하기 7. 7 모두 7. 나머지 0. 그래서 여기 충돌이 없죠. 그래서 어디에 되면 13은 여기 0번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놓는다. 이런 식의 방법이 리니어 프로빙이라 해서 계속 자기 현재 위치에서 밀려 들어가게 하는 거. 여기 충돌이니까 다음 자리, 또 충돌이 없으면 그 다음 충돌이 발생해도 그 다음 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갖다가 리니어 프로빙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자료를 처리하다 보게 되면 북부성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가 부천인데, 이제 역곡인데 역곡에 비가 오면 이 옆에 있는 부평에 비가 올 가능성이 더 크죠. 오류동에 비가 올 가능성이 더 크죠. 저기 부산에 비가 올 가능성보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가 몰리면 그 자리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 쿼드레틱 프로브입니다. 쿼드레틱 프로빙. 자, 여기는 하나씩 하나씩만 늘어났는데 이제 하나씩 늘어나지 말고 하나가 아니라 두 배씩 늘어나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근데 이거는 쿼드레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값이 두 배씩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라 이제 그 제곱 제곱이라고 하는 것만큼 늘어나게 하게 해보자. 그래서 이 제곱씩 이 증가 되는 위치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충돌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산출값은 아까 해쉬가
그 함수에서 위치값을 찾는데 t값을 k라고 하고 그냥 찾고 난 다음에 하나 충돌되면 다음 거 이렇게 갔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인덱스 값을 하나 넣는다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인크리멘트 값을 하나 넣는 거죠. 근데 인크리멘트 하나만 저에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제곱을 넣으니까 인크리멘트 두 개 이렇게 쓰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드 함수에 의해서 나머지를 계산해 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인크리멘트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라고 한다면 그냥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증가 들어가는데 포물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로 1에서 2로 그런데 0에서 1로 한테 하나 들어갔지만 1에서 2로 가면 2가 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가 돼가지고 4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지고 빈 공간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걸로 찾아서 보니까 첫 번째 8일 때 H의 8일 때에는 8 모두 7에서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여기 8 그냥 들어가죠. 자, 다 하지 않고 1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 1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1 모두 7에서 1 여기서 뭐냐면 충돌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h의 1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더한 값을 가지고 이 위치를 산출해 주는 거죠. 산출 더하는 것 그 위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모두 7. 그러면 아까 이게 얼마냐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모두 7 해서 2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똑같이 1이 여긴 들어간다. 그 다음에 9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9 모두 7 하게 되면 하니까 2가 나오죠. 2가 나와서 이번에는 충돌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충돌. 여기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냐? 하나 더 증가하는 걸로 9 플러스 1에 모두 7에서 이건 다시 이 3 모두 7까지 해서 3 똑같이 여기에 이 9가 들어가는 것까지 됐어요. 자, 여기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가 똑같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2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번에 9가 6을 하지 말고 다른 값을 한번 써볼게요. 2 다음에 하는 걸 2가 나오는 걸로 해서 여기가 16 7로 나눈 거니까 뭐 9 11 이제 14 16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16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H16 하면 16 모두 7.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와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H16 플러스 1을 하고 난 다음에 모두 7 하게 되면 요거는 3 모두 7에서 3이 나온다 하죠. 그때 여기서 다시 또 충돌이 발생하죠. 그럼 이번에는 1이 아니라 이번에는 H16에다가 뭐를 더하냐면 2에 해당되는 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다시 말해 4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모두 7 한다.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였으니까 2 더하기 4 해서 6 모두 7 해서 6 이렇게 나와. 여기는 충돌이 없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면 16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증가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아까 하나, 둘, 여기는 1 곱하기 1이라는 뜻이죠. 여기 인크리멘트 되는 게. 여기는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값이
증가되는 위치가 1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위치값을 증가시켜 가지고 분포를 좀 뚝뚝 떨어뜨려 가면서 분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쿼드레틱 프로빙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또 이름은 쿼드레틱이 아니라 더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해싱이다라는. 자, 이 얘기는 이건 좀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죠. 해싱 방식의 방법을 좀 바꿔가는 거죠. 충돌 발생 시에 좀 바꿔가는 거. 제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을 예를 들었다면 이런 식의 K 모드 7이라고 하는 걸로 찾았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 여기서 충돌.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다시 다른 해시 펑션을 갖다 적용한다. 여기서 또 충돌이 발생했어요. 충돌이 발생하면 일로 내려가고 이런 식의 또 하고 또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H 서브 K에다가 이번에는 여기 계산한 거다가 곱하기 2를 한 걸로 잡는다. 그래서 더블이다. 여기서 또 충돌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충돌이 발생하면 다음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H of K에다가 이번에는 H 프라임 K라고 하는 이 해시 펑션을 다시 하는데 여기다가는 저희 그 3을 곱해주는 거다. 이런 식의 이 계산법 하는 걸 갖다가 이 리해싱이라고 그러고 그렇다면 H 프라임 K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냐라고 하죠. 이거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보자. C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K 모드 C라고 하는 거에 다시 C를 하는 거를 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약에 이 N이라고 하는 게 사이즈 크기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n이다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C하고 n의 크기를 봤을 때 C가 조금 더 작은 값을 가지고 나타내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 C는 하나 더 작은 값이 될지 둘이 더 작은 값이 될지 뭐 어떤 값이 될지는 그때 봐서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딱 이거다라고 결정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개라고 하는 n을 7개라고 했을 때 C는 7보다 더 작은 값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자 이거죠. 보통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해싱 방식이 더블 프로빙 방식을 가지고 충돌을 회피하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똑같이 자료는 8, 그 다음에 1, 9, 그 다음에 6, 13이 순서로 이 자료가 입력됐을 경우에 이 해시 펑션의 위치값을 산출해 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것부터 보죠. 자, H 프라임 K라고 하는 것부터 산출해 보죠. 그랬을 때 이 n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냐면 7개로 잡고 C라고 하는 건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6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5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하자 이거죠. 이거는 그냥 왜 5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기로 그냥 이미 요걸 해보니까 가장 그 분포가 좋게 나와서 이거 썼다라고 가정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C값 5에서 다시 K 모드 5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그게 H 프라임 K다라는 걸로 산출하는 거죠. 이거로 가정 한번 해보자. 이것도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그러면 첫 번째
이 8번 키에 해당되는 해시값 이거는 8 모드 7 해서 1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죠. 요 컬리전. 따라서 회 1, 0, 1, 2, 3. 저렇게 해시 테이블에 있는데 1번에 해당되는 요 위치에 8이라고 하는 키값 자료 또는 데이터 자체가 키라고 했을 때 8이 들어가게 되겠죠. 첫 번째 요건 됐고 두 번째 1에 해당되는 걸 보죠. 이걸. 그랬더니 1 모드 7 했더니 1. 이건 충돌.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럼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걸 갖다가 산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H 프라임 1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건 얼마였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요거 H 프라임 1이라고 하는 요거는 5에서 요걸 산출하니까 5 빼기 1 모드 5. 그래서 해시에 해당되는 이 나누는 게 달라졌죠. 따라서 이런 걸 갖다가 리해싱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요거 하니까 1이 나오고 5를 빼니까 4. 5. 따라서 5번 위치에다가 키값 1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충돌이 발생했다. 여기서도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8을 더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찾는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9에 해당되는 거. 9는 9 모드 7, 2. 2가 어디 있냐 보니까 여기죠. 충돌 발생하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번에는 6이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건 어디 해시 테이블에 넣을 거냐. 6 모드 7. 6이 나왔어요. 자, 6에 없죠.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충돌이 적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 13을 가지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6이라고 하는 게 또 충돌이고 충돌이 발생했어요. 만약 충돌이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충돌 발생한 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H13 계산한 거에다가 새로운 해시값 이걸 더해야죠. 근데 이거는 저희 그 해시 테이블을 7개로 생각했을 때고 이건 해시 테이블의 개수를 5개로 생각했을 때죠. 이건 6이었어요. 분명히 앞에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H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시값. 이거는 C가 얼마냐면 5라고 하는 거죠. 5 빼기 그 다음에 K 해당되는 값 13 모드 5. 그래서 요거만 봐도 해시 값이 달라지죠. 해시 펑션 값이 달라진다. 6 더하기 요거만 하게 되면 3 빼기 5, 2, 8. 맞나? 8이라고 하는 위치가 없죠. 따라서 여기도 모두 다시 8 모두 7 그래서 1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여기 충돌이 발생하죠. 여기 8이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다시 여기다가 곱하기 2 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H 13 한 데다가 H 프라임 13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곱하기 2란 거였다면 이번에는 2배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랬더니 요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13일 때 6이었고 요거는 2배 한 거에다가 이 13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얼마냐면 2가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4 더하기 6, 10. 그래서 여기다가 모두 7 했더니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콜리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비로소 1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값을 찾고 만약에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위치값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만약에 비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비어 있다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니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를 위치를 찾아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삭제하는 방법이 또 찾아질 거다. 그래서 이건 그 충돌이 발생했을 때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이 오픈 해싱 방식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한 개 저희는 해시탭을 밖에다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그걸 갖다 오픈 해싱이다. 자, 바깥에다 하는 걸 갖다가 체이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저희 그 얘기할 게 별로 없고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면 되겠다. 체인이다라는 방식. 이거는 충돌 시 키값들끼리 값에 해당하는 자료를 그 연결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한 거는 8, 1, 그다음에 9, 6, 9, 6, 13 순서로 그 저장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당초 해시 펑션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미드 스퀘어 방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됐을 적에는 8 모드 7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이거 뭐 2배 해가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뭐 또 뭐 스퀘어 루트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그냥 빼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시 탭을 끄는 나는 나머지 값만 가지고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해시 탭이 있는데 이 안에 자료 값을 들어간다기보다 이거는 헤더 노드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다.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8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래 나왔다. 충돌이에요. 충돌이 발생해도 걱정 없이 뒤에다가 그냥 붙이겠다. 이러죠. 세 번째 이 따라서 2에 해당되는 것부터 찾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6 따라서 6도 6번 위치에 해당되는 거에서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고 마지막 13
6.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 해시 테이블 체이닝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오픈 해싱, 아까 지금까지 했던 클로즈 해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전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걸 좀 달리 이렇게 썼기 때문에 책에 해당되는 대로 용어를 그냥 써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책에서 제일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시에 대한 거는 실습 자료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뭐그 2, 3 추리 해가지고 검색을 하기 위한 용도로 뭐 2, 3, 4 추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이걸 좀 더 확장하게 되면 비추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비추고 목요일 날 붙이고 그다음에 수업 이제 그게 마지막 날이니까 수업으로는 이 시험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번 학기 수업이 종료되겠어요. 여러분 자료 구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제 80년에 입학해가지고 보면 물론 뭐 데모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만 뭐 앞에 반도 안 배우고 끝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다 끝내냐, 책을 다 끝내냐라고 하는 게 교수분들의 생각이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해야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했을 때나 아니면 나 혼자 공부했을 때 훨씬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15주에 그렇게 보고 다음 목요일까지 해서 일단 이번 학기 수업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과의 인연은 이제 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일단 목요일날 다시 얘기하고요. 시험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목요일날 다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실습 실습에 내 과제 낸 거 있죠. 그 아직 제가 채점 안 했고 그거는 좀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적 나올 때 그때 제 그 성적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내신 분들은 10점 만점에서 뭐 깎아봤자 1점 깎이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안 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안 내신 분들은 혹시 몰라서 그런데 그거 다 빵점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이번 학기 이 수업의 핵심 부분은 끝났고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실습하고 몇 가지 저 아까 추리 얘기했죠. 검색 교환 추리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